안녕하십니까. 5분 전문가입니다. 지난주 실업률 발표를 했는데요. 자, 이번 발표를 해서 금리 인하의 폭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 오히려 증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업률, 금리 중간 사이에는 이번 주 국내 증시의 키포인트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이 실업률 예상치를 보면 예상치에 맞게 부합을 했습니다. 그죠? 최근 이 발표된 고용 지표를 본다면 예상보다 저는 좀 낮게 나올 것으로 봤었거든요. 그러면서 B컷의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봤었는데 미국의 실업률은 여전히 견고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로 인해서 이번 달 금리 인하 폭은 여전히 안개 속으로 보이며 이 발표된 지표를 볼 때 25bp의 가능성이 여전히 높습니다. 이 평소 명분을 좋아하는 파열 의장 스타일을 고려하면 B컷의 가능성은 낮아 보이거든요. 항상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no pain no gain 이렇게 요구를 했고, 자 금리 인하를 줄기차게 요구할 때도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인플레이션 2% 갈 때까지는 우리는 금리 인하 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밝혔던 파월 의장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가능성은 낮다. 다만 이 25bp를 만약에 이번 달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습니까? 인하 이후에 미 경제가 추락 시 금리 인상 때처럼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부담은 여전히 이 파월 의장한테 있다는 거죠. 그럼 과연 시장이 원하는 방향대로 B컷을 갈 건지 아니면 지표가 보여준 대로 소폭 금리 인하를 할 건지, 여기에 또한 이번 금리 인하 이후에 파월 의장 연설 내용과 함께 점도표에 따른 금리 인하 폭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게 6월 달의 이 점도표거든요. 이 점도표가 나오면서 2024년 금리 인하를 한 번밖에 안 할 것이다. 아니면 많아봐야 두 번, 그러니까 세 번에서 줄었죠. 그런 것 때문에 시장이 안 좋게 평가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9월달 발표되는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번 달도 중요하지만 내년 2025년 보면 4.0%대 여기를 지금 맞추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의 3분기 GDP 예상 성장률이 2.0% 낮아졌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예상치를 기준으로 내년이 좀 더 좋아진다고 지금 대부분 이 경제 전문가가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 점도표상 내년 금리 인하의 성장률이 이 2.0%에서 한 1% 3.0% 이상일지 아닐지,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어쨌든 6월 달에 보면 그죠? 4%였어요. 그죠? 4%인데 경제 성장이 낮아진 만큼 3%까지는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이 3% 이하로 금리 인하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다면 경기 침체가 상당히 높게 지금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3%를 기준으로 했을 때 3% 이상 했을 때는 연착륙이 여전히 강하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그래서 파월 의장 연설에서 크게 파월 의장이 뉘앙스를 풍기는 사람이 아니라고 예상한다면 이 점도표를 보면서 연준 의원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이 점도표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지난달 뭐가 있었습니까? 잭슨홀 미팅이 있었죠. 잭슨홀 미팅에서 2025년 8월까지 금리를 어떻게 할 것 같다 분명히 결정이 됐을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 점도표에서 그래 파월의 연설에서 힌트를 잡을 수가 있는데 그 중심에는 이 점도표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경기 침체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 점도표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번 달 금리 발표는 언제 있습니까? 우리 추석 연휴가 끝난 다음 9월 19일 날 있으니까, 자 9월 19일 연휴 끝난 다음에 그죠? 이 점도표랑 파월 의장의 연설을 챙겨보면서, 물론 저와 함께 하신다면 제가 이런 거 다 풀이해 드릴 거니까 저와 함께 하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럼 이 실업률 발표로 인한 미국의
나스닥은 마지막은 어떻게 끝났냐? 자, 미국의 나스닥 주봉을 보시면 어떻게 끝났습니까? 21일선을 이탈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추가 하락을 예고하는 거죠. 그런데 앞서 이렇게 보면 자, 21일선을 이렇게 이탈한 경우도 있고, 자, 이렇게 한번 급락을 시켰다는 것도 있고, 그냥 바로 반등을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4월 달은 조금 달랐지. 이 4월 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 AI부터 반도체 종목들이 실적이 워낙 좋게 보니까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모든 실적이 발표가 끝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승보다는 오히려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자, 여기에 코스피 주봉을 보면 코스피 주봉은 나스닥보다 더 처참합니다. 그죠? 안 그래도 20일 이평선 이하에 있었는데 5일선, 그 다음에 241선, 121선까지 내려오는 엄청난 큰 음봉을 보여줬어요. 이때는 음봉을 해서 꼬리를 길게 달았었는데, 그죠? 이번에는 음봉을 크게 하면서 오늘 보시면 지금 반등을 하고는 있지만 120일 이평선까지도 밀린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본다면 코스피 역시 추가 하락을 예고하고 있고요. 자, 그렇게 된다면 지난 저점인 2386포인트 지지 여부가 오히려 지금 강건이 아닌가, 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따지면, 자, 여러분들 이평선도 어쨌든 이격 있게 벌어진 것만큼 낙폭 가드가 된 것만큼 사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이 명절 전주에는 매수입이 크게 없다고 본다면 이번 주는 초반을 약세를 보이다가 목요일부터 반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는 어떻게 됩니까? 이 목요일이 컬러블 만기예요. 컬러블 만기. 그만큼 시장에서 중요한 만기가 4개나 그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로서는 솔직히 반등의 확률이 거의 없어 보여요. 그렇다면 내리는 속도가 작게 내려가느냐 아니면 크게 내려가느냐, 이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번 주 지금 보면 시작이 2498포인트 시작했다가 지금 2521포인트 갔다가 2520포인트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이 11시 30분 전후가 되는데요. 지금 이 오늘 움직임을 봤을 때 지금 개인과 외국인 포지션 싸움에서 어디를 지금 팽팽하게 싸우고 있습니까? 2500포인트를 선을 두고 엄청나게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후장에 이걸 지켜주냐 못 지켜주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 주는 2500포인트, 이게 바로 키포인트고, 이게 무너지면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이걸 지켜주면 의외의 또 반등도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 2500포인트를 이번 주에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석을 제가 매주 월요일은 주봉 분석을 해두고 매달 말일이 끝나면 그 다음 달 초에 월봉 분석을 해드립니다. 이런 분석 좀 더 빠르게 원하신다면 아래에, 그죠? 영상 아래에 보면 이 텔레그램 주소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도 단타 매매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오늘은 셀로메드에서 오늘은 딱 5%만 먹고 무조건 정리하라고 했어요. 왜? 시장이 이러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이번 달은 지금 작지만 조금씩 15%의 수익을 보이면서 단타 매매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신다면 텔레그램방 안 올 이유가 없겠죠.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